자, 우리가 앞서 일반적인 3차원 물체에 대해서 중력을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쉬운 1차원 물체가 점질량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경우에는 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분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표현해보는 걸 연습해보고자 합니다. 3차원 물체에 대해서는 좀 어려우니까요. 자, 선밀도가 람다인 그런 막대기가 있어요. 다행히도 균질한 막대기라고 해요. 길이가 L이고 요게 D만큼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요 중심과 점질량이 D만큼 떨어져 있다. 우리 이 점질량을 좀 M2라고 구체적으로 불러보죠. 그리고 요 선질량의 질량은 M1, 이놈의 질량은 M2인 걸로 좀 해볼게요. 얘는 M1, 얘는 M2. 자, 그거에 작용한 중력을 구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X 성분인 fx만 좀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이물체가 이 점에 작용하는 중력은 요 방향일 테고 그 힘은 뭐 이렇게 생겼을 텐데 결국에 FY와 FZ가 빵일 거라는 것이 정성적으로 예측이 되죠. 이 힘이 어차피 이 방향일 거고 얘는 없겠다라는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 힘이 결국에 이게 균질하면 대칭적인 막대기면 힘이 이렇게 작용할 테니까 결국에 fx 성분만 유효하겠구나. 그래서 fx 성분만 구해달라 그 얘기인데 그 이후로 반마다 사실 조금 다르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은 좀 잔머리를 굴려서 처음부터 fx만 구하려고 했던 반이 있고 어떤 반은 완전 정석적으로 그 앞서 배운 그 3차원 물체에서 배운 그 중력을 계산하는 방법대로 식을 세우고 거기에다 이 상황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우리 이 영상에서는 후자의 방식대로 해보겠어요. 아주 정석적으로 힘을 딱 기술하고 이 상황을 대입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어요. 좌표계를 먼저 좀 설정을 해야겠죠.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이렇게 해보고 요 왼쪽 상황부터 좀 다뤄볼게요. 자, 우리의 전략은 항상 요것인데 M1이 M2에 작용하는 힘은 우리가 이 M1을 아주 잘게 쪼갰을 때 어떤 한 조각 DM1이라고 해볼까요? DM1 이 조각이 이 M2에 작용하는 그런 미소 힘들을 싹 더함으로써 이 전체가 이 점질량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df를 좀 표현해야겠는데 자, 요것은 위치 벡터를 몇 개 좀 설정을 해야겠네요. 자, 요 원점부터 요것까지의 위치 벡터를 우리가 R1이라고 부르고요. 수업 시간에 R'이라는 표현을 썼었죠. 1과 2를 구분해서 1, 2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원점부터 요 벡터까지를 R2라고 좀 부르고요. 그 다음에 결국 요 벡터가 좀 필요하겠죠. 이 두 벡터의 차이, 우리 관심 물체를 향하는 요 벡터 R2 빼기 R1을 좀 상정하고 이것들을 미리 성분별로 좀 써놓아 보겠어요. R1이라는 벡터는 자기 나름의 성분이 있을 텐데 x1, y1, z1으로 이루어진 벡터겠죠. 여기서 x1, y1, z1이라는 건 이 미소 물체,
미소 질량의 x좌표, y좌표, z좌표를 우리가 x1, y1, z1이라고 부를 거고요. 반면에 요 물체의 위치 벡터는 x2, y2, z2로 이루어진 그런 벡터일 텐데, 이 x2, y2, z2라 함은 이 점의 x, y, z 좌표를 각각 x2, y2, z2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들을 조금 더 단순화하자면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이 점의 x좌표가 d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dx h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R1도 비슷하게 R2 값이랑 다르게 이 위치가 딱 여기로 고정되어 있는 R2와는 다르게 R1이라는 벡터는 이 막대기의 여러 지점들을 가리키는 그런 위치 벡터이기 때문에 딱 정해진 값이 아니고 변수겠어요. 근데 x1, y1, z1 이렇게 세 개 변수가 다 필요하진 않고 우리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막대기의 한 점 한 점 한 점에 y좌표, z좌표는 전부 다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우리가 특히나 x1, x hat 이렇게 x 성분만 가지는 그런 위치 벡터로 표현해 보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요거 우리가 더 관심 있는 건 이거죠. 두 점의 상대적인 위치 차이가 궁금한데 그것은 당연히도 dx hat 빼기 요거 x1 x hat 즉 d-x1 x hat일 테고요. 우리가 중력을 계산할 때 많이 쓰게 되는 표현인 이것의 절대값을 미리 좀 표현해 놓자면, 자, 어떤 벡터의 절대값 크기라는 것은 그 벡터의 x 성분 제곱 더하기 y 성분 제곱 더하기 z 성분 제곱의 루트 씌운 것이죠. 이 경우에 y 성분 z 성분이 없으니까 루트 이거 제곱, 즉 절대값 d-x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를 본격적으로 표현해 볼게요. 마이너스, 완전 그냥 정석대로 해볼게요. 앞에 3차원 물체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거리 제곱, 이거의 제곱이네요. 자, 절대값 어쩌고의 제곱인데 스칼라의 절대값 씌운 거 제곱은 결국 그냥 그 값의 제곱과 같겠죠. 절대값 기호 특별히 안 써도 되고, 이 경우에 라지 g 그 다음 두 질량 d m1인데 이거 바로 그냥 람다에 관한 식으로 좀 써볼게요. 람다 곱하기 요 길이 dx1이겠죠. dx1 곱하기 m2 곱하기 단위 벡터, 그러니까 d-x1 x 햇을 그것의 크기인 요것 수로 나눈 요것이 df가 되겠고요. 우린 결국에 요걸 원해요. 그죠? 그것은 이것을 싹 모아준, 그러니까 이 조각이 얘한테 작용하는 힘,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 얘가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싹 더해주면 되겠어요. 그 범위를 표시하는 방법은 x1이라는 변수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부터 플러스 2분의 1인 것까지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도 x1이라는 변수가 이거인 것부터 이거인 것까지를 적분해달라는 뜻이고, 지금 적분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x1이라는 변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움직이는 적분인지가 정해진 까닭에
요 인테그랄 안에 있는 이 피적분 함수의 정의역, 즉 이 x1의 범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좀 벗겨낼 수가 있겠는데요. x1이 커봤자 플러스 2분의 l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d보다 작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값 기호를 그냥 벗겨낼 수 있겠고, 그러면 요것과 요것이 약분돼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g 람다 dx1 m2 곱하기 그냥 x 햇들을 싹 더해주세요. 이 x1이라는 변수가 여기일 때부터 여기일 때까지 싹 더해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학기 말미에 적분에 관해서 몇 가지 배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 더 처리를 해보겠어요. 보면 이 적분은 지금 여기 dx1이 있는 걸 봤을 때 x1을 변수로 하는 그런 함수에 대한 적분이겠고요. 그럼 x1과 관련 없는 인자들은 상수 취급해서 적분기호 밖으로 뺄 수 있다는 거죠. 이 경우에 자, 마이너스 기호 밖으로 뺄 수 있고요. g 당연히 밖으로 뺄 수 있고요. 람다는 어때요? 람다 x1에 대한 함수가 아니니까 밖으로 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 예제가 람다가 일정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람다가 위치마다 달라지는 상황이라면 이게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 왼쪽 예제의 경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x1에 대한 함수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이 람다를 적분기호 밖으로 빼면 안 되겠어요. x1에 대한 함수니까. 근데 이 원래 예제는 람다가 일정한 그런 상황이니까 람다를 밖으로 뺄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뺄 수 있는 게 m2를 밖으로 뺄 수 있겠고요. x1을 뭐로 잡든 간에 m2는 바뀌는 값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남은 게 자, 요거 분모에 있는 게 있고 dx1이 있고 x햇이 있는데 자 x햇은 어떤가요? x햇은 x1에 대한 함수일까요? 상수일까요? x햇이라는 건 지금 좌표계의 x축이 정해진 이상 그 방향, 이 오른쪽 방향의 크기가 1인 벡터를 의미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x1을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여기로 잡든 간에 상관없이 x햇이라는 것이 어떤 벡터인지는 변하지 않겠어요. 그런 면에서 얘를 상수 취급할 수 있고 x1과 무관한 그런 값으로 취급할 수 있고 나머지들은 적분기호 안에 여전히 넣어 놓겠어요. d-x1의 제곱분의 1 dx1 이렇게 써볼까요? 자, 이런 식이 되죠. 식을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여러분 뭐 충분하기는 한데요. 우리 배운 게 있으니까 조금만 더 몇 단계 나아가 보죠. 뭐 이 계산을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선생님이 학기 말에 가르쳐 준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좀 몇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적분을 우리가 학기 말에 배운 걸로 할 수 있나 없나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당장은 안 그래 보이는데 사실은 할 수 있는 적분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요만큼만 좀 떼가지고요. 적분, 요 적분 계산만 좀 구석에다가 새로 해볼게요. 여기서 좀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x1이 뭐 얼마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 d-x1 제곱분의 1에 dx1 이렇게 곱해져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연쇄 법칙을 써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이런 걸 좀 곱해 볼게요. 뭘 곱하냐면 dx1이 있었고 분모 분자에다가
d-x1 곱하기 d-x1. 예, 그럼 그냥 숫자 1을 곱한 셈이죠.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연쇄 법칙. 그러고 나서 우리 요거를 통째로 좀 라지 x라고 불러볼게요. 여기 라지 x 요 식을 좀 예쁘게 다시 쓰면요. 인테그랄 x의 마이너스 2승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dx분의 dx1이 있고요. 곱하기 d 라지 x가 있어요. 범위는 일단은 그대로 좀 써둘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게 뭐인고 하니, 자, 옆에 좀 따로 떼서 쓸게요. 또 얘도 dx1 dx는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근데 dx1분의 라지 x가 요거였죠. d-x1 이니까, 자, 요거 지금 그냥 빠르게 암산할 건데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거든요. d는 x1에 대한 상수고 마이너스 x1을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어요.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요 전체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 계산을 이어나가면요. 마이너스 밖으로 뺄 수 있고 인테그랄 dx인 거죠. x1이 뭐 얼마일 때부터 얼마일 때까지. 자, 이 적분도 우리 할 수 있는 적분인데 빠르게 암산 그냥 하겠어요. 마이너스 있고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 범위는 스몰 x1이 이거인 거부터 이거인 것까지거든요. 자, 주의해야 될 건 요 라지 x 자리에다가 이 값과 이 값을 넣어서 빼면 안 되고요. 스몰 x1에다가 넣어야 돼요. 자, 요거 다시 스몰 x에 대한 식으로 좀 바꾸겠어요. 우리 편의상 얘를 라지 x로 불렀는데 다시 x1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라지 x라 하면 d-x1이고 그것에 x1 자리에다가 이거부터 이거까지 넣어서 좀 빼주세요 라는 얘기고. 자, 그럼 뭐가 됩니까? 는 d-2분의 l 분의 1 빼기 요거 넣은 거 해줘야 되죠. d 플러스 이거 분의 1. 그러니까 지금 칸이 좁아서 잘 안 보이는데 요게 바로 이 계산, 요만큼을 계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요거 d 마이너스 어쩌고 빼기 d 플러스 어쩌고 분의 1.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우고 좀 다시 쓰면 이 네모 박스가 요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자, 결과는 마이너스 g 람다 m2 괄호 열고 x에서 맨 끝에 쓸게요. d 마이너스 2분의 l 분의 1 빼기 d 플러스 곱하기 x 헷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 여러분이 뭐 여기까지만 할 수 있어도 뭐 충분히 훌륭하겠고요. 우리 학기 말에 배운 거 이용하면은 실제로 요 계산도 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왼쪽 예제는 요 정도로 하고요.